있으시죠? 방금 영화에서 본 분들이 이렇게 눈앞에 있으니 믿겨지지 않으시죠? 네. 아마 내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 이 시간이 배우분들에게도 그렇고 감독님에게도 가장 떨리는 시간일 것 같은데요. 먼저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뿐 아니라 16개가 CGV 극장에서 다 함께 오늘 영화 함께 보고 나서 또 이 자리 기다리고 계시는 관객분들에게 첫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김고은 배우님부터?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수 역을 맡은 김고은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영화 후에 GV 형식인 거죠? 정말 오랜만에 해보는데 저도 너무 설레고 여러분들께서 재밌게 봐주신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현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앉아서 하면 되나요? 아니면 네, 앉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유혈의 음악 앨범에서 현우를 연기한 배우 정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이렇게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과 또 귀한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한 자리 한 자리 다 채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화를 재밌게 보셨나요? 네! 다행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 저희 영화로 인해서 조금 더 행복하고 좋은 날로 기억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주 감독님. 반갑습니다. 연출을 한 정주 감독입니다. 네네. 짧고 굵게. 네. 왜냐하면 제 첫 질문이 감독님한테로 갈 거기 때문에 감독님은 바로 이어서 대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정주 감독님 그동안의 필모그래피 안에서 가장 또 사랑스러운 영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영화를 쓰셨던 이수견 작가님이 실제로 유혈의 음악 앨범이라는 이 라디오 프로그램의 오랜 시간 작가로 활동하셨던 분이시기도 했어요. 어떻게 감독님과 또 이 이야기를 영화화 2019년도에 또 영화하게 되셨는지 그 앞에 과정들이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 라디오를 배경으로 쓰여진 시나리오를 보게 되었고요. 그 이야기가 갖고 있는 맑고 순정하고 이렇게 시대가 조금 과거이긴 하지만 도리어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울리는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영화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정혜인 배우, 김고은 배우가 함께 하기로 하면서 지난 가을에 이제 촬영을 시작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갔고 이제 내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내일 개봉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때 제가 잠시 두 분 뵐 일이 있었는데 감독님이 사실 두 배우에게 함께 그냥 만들어가라고 줬던 어떤 자유 안에서 만들어진 장면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그만큼 서로에 대한 믿음과 또 서로에 대한 호흡에 대한 어떤 확신 같은 것들이 또 있기도 하고 만들어지기도 했었던 과정이었을 것 같은데요. 이 유혈의 음악 앨범 함께 찍으면서 함께 했었던 상대 배우와의 호흡에 대한 이야기를 또 먼저 이야기를 좀 듣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인 배우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감독님께서 저희한테 좀 자유롭게 맡기신 씬들이 좀 있는데요. 영화를 보셨으면 이제 아시겠지만 다 아시죠 이제. 네. 그 비가 내리는 빵집에서 저희가 나란히 같은 방향을 보고서 앉은 채로 라디오를 듣는 장면이 있어요. 음악을 듣는데 그 장면을 감독님께서 상당히 긴 롱테이크로 촬영을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희가 즉흥적으로 현장에서 교감하면서 네, 서로 어색해하기도 하다가 또 피식피식 웃기도 하다가 그런 모습들을 감독님이 조금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 과정을 쳐다보는 감독님 마음 어떠셨어요? 너무 재미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셨으니까 전 장면이 빠른 치로를 가지고 네. 자기가 누나라고 주장하고픈 미수가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고 난 네. 다음이어서 약간 서먹하기도 한 것 같은데 의자를 옆자리에 앉는 미수가 되다 보니까 밖에 비는 오고 좋은 음악이 흐르는 그 기분을 아주 미세하게 살려보고 싶은 상태였죠. 네. 사실 그 장면은 제가 나중에 제가 뽑았던 어떤 원픽의 장면이기도 했었는데요. 미리 또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했네요. 고은 씨는 어떤 또 장면 또 기억나시나요? 함께했던. 이제 미수랑 현우가 2005년도에 재회를 하고 3일간의 데이트를 시작하는 첫날에 이제 사랑을 확인한 다음날 현우가 사과를 깎고 있고 미수가 처음으로 이제 펩시 티셔츠를 맞아요. 갈아입고 네. 현우에게 다가가는 그 장면인데요. 그때도 그냥 알아서 원래 감독님의 디렉션은 뭐였어요? 알아서 해보세요. 저에게 주어진 임무였어요. 현우는 사과를 깎고 있으니 고은이 나와서 알아서 해보세요. 마음 가는 대로 해보세요. 근데 그게 실제로도 굉장히 초반에 촬영을 했기 때문에 어색함이 묻어나 있는데 오히려 장면에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그 어색한 기운이. 그 아침에 풋풋하고 좀 설레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직까지는 어색한 그 느낌 같은 네. 것들이 정말 네. 잘 살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장면입니다. 감독님이 두 배우에게 많은 부분 빚지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항상 저의 강력한 연출 의도는 알아서 한번 해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 정말 찰떡같이 알아서 한 배우분들의 그 어떤 연기 호흡에 따라서 이 영화가 결국 완성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갑자기 사실 생각났어요. 네, 생각났어요. 얘기해 주세요. 아, 네. 감독님께서 그 말씀하시니까 저랑 이제 태성이랑 네. 태성이 친구들이 나오잖아요. 네, 네, 네. 네, 얘기하셔도 됩니다. 감독님 괜찮습니다. 제가 허락해드릴게요. 정지우 감독님의 네. 즉흥 연기 클래스라고 네. 촬영장에서 네, 저희 친구들끼리 주고 나눴던 대사들은 네. 거의 한 80% 이상은 애드립이었고요. 실제로 그거를 후시 녹음을 할 때 그 친구들이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어요. 자기가 했던 말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고 입은 맞춰야 되는데 저게 무슨 말인지 못 따라갔던 네. 감독님 즐거웠습니다. 정주 감독님 왜 그러시는 걸까요? 스스로 잘 알아서 하는 배우가 훌륭한 배우입니다. 캐스팅이 곧 연출이다라는 어떤 그 믿음을 갖고 계시는 그런 감독님이셨던 것 같은데 좋은 캐스팅 하셨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진짜로.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 영화 두 번 보고 나서 좋아하는 장면들을 되게 여러 개를 뽑았었는데 오늘 또 시간이 좀 한정이 되다 보니까 한 3장면 정도에 대한 것을 제가 3개의 픽을 골라봤습니다. 여러분들 스틸 사진도 좀 보시면서 사실 스틸이 정확하게 그 장면은 아닌데요.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들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픽 보여주세요. 네. 네. 아까 사실 이 미수 제과점에서의 첫 만남에 대한 이야기와 그 두 분이 빛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장면에 대한 이야기였었는데요. 사실 그 전까지 서로를 엇갈리면서 슬쩍슬쩍 보다가 이 순간 그 호기심과 관심의 시선이 딱 마주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눈으로 하는 첫 손잡는 느낌 같은 걸 이 장면에서 받았기도 했거든요. 물론 감독님이 알아서 하기를 바라시면서 만들어 주었겠지만 그 비와
그 의자를 놓은 순간부터 이미 좀 만들어져 있는 어떤 분위기란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장면 찍을 때 이야기들 조금 더 그 나누었던 눈빛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그때 미수는 어떤 마음이었는지 또 현우는 어떤 마음이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두 가지 다 얘기해 주세요. 네, 두 가지 맞아요. 네, 솔직한 것과 네. 예, 네, 더 보기 좋은 얘기를. 네. 어떤 걸 먼저 해야 될지. 솔직한 얘기 먼저 하고 나서 우리 또 약간 포장을 하도록 하죠. 솔직한 이야기는 사실 감독님이 이제 이렇게 길게 찍으실 거라고 누구에게도 이야기를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15분이라는 시간을 촬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대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상황적인 게 있었고 미수랑 현우가 어색하고 약간 그런 게 있는 상태에서 두 사람이 창밖에 비를 바라본다였고 그러다가 두 사람이 눈을 마주치게 될 수도 있고 뭐 그건 알아서 해보세요. 그건 알아서.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물론 영화에 담겨 있진 않지만 그냥 혜인 씨랑 제가 시간이 너무 흘러가니까 저는 이제 감독님께서 컷을 안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적응을 했다고 스스로 자부를 했는데 둘이서 이제 당황하는 눈도 담겨 있었고요. 그리고 입 모양으로 어떻게 뭐지? 계속 근데 저는 계속 이어가야 될 것 같긴 한데 해보자. 이렇게 해서 계속 하다가 제가 창밖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또 이제 카메라 감독님이 우비를 쓰시고 돌처럼 우뚝 서 계셨어요. 근데 15분이 가까이 되니까 바들바들 떠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또 어떡하지? 이런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15분 동안 흘러갔군요. 네, 15분 동안 흘러갔고 네. 영화에 담긴 장면은 미수로서 네, 이제 포장을 시작할게요. 15분 안에서의 또 그 미수와 현우로서 집중했던 순간들을 잘 담아주신 것 같아요.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 15분 동안 어떤 마음이셨어요? 고은 씨가 네. 이렇게 15분 동안 찍으면서 좋았던 순간도 있는데 컷을 안 하니까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은 씨가 특기가 복화술을 해요. 왜 어떡하지? 왜 안 끊지? 계속 해야 되는데 약간 그런 식으로. 입을 안 움직이고 네, 그래서 눈은 웃고 있지만 저는 그것 때문에 더 웃겼던 것도 있어요. 컷을 안 하시니까 그냥 계속하자. 신기하죠? 복화술을 잘해요. 고은 배우의 그 놀라운 능력과 함께 만들어진 장면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오늘 처음으로 알게 되었네요. 이 영화 속에서 이 신승훈 씨의 오늘같이 이런 창밖이 좋아 이 음악이 나와요. 이 영화 전체적으로 보시면 가사가 곧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네, 모든 노래 가사가 마치 이 순간에 이 주인공들이 라디오에 사연을 보낸다면 이 음악을 음악 작가가 뭔가 셀렉을 해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었던 그런 선곡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음악적인 구성을 감독님 처음부터 구성을 하시고 하나하나 만들어 가셨던 것인가요? 처음부터 그러지는 못했고요. 가요가 화면 위에 얹어지면 가사가 들리기 때문에 원래의 의도된 장면과 다른 의미가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가요를 영화 위에 얹기가 참 어려운 면이 있어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음악이 굉장히 많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가사를 피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반대로 가사를 적극적으로 영화 안에 들여와서 대사와 가사와 그리고 DJ 멘트까지 이어지는 말들이 전체적으로 이야기에 대한 설명, 대화, 내용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성을 하면서
예상보다 훨씬 더 음악이 길게 나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극장에서 이렇게 큰 볼륨으로 음악을 들어보는 경험을 하시게 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게 굉장히 좋았어요. 우리가 사는 집들에선 이 정도 크기로 음악을 들어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 쾌감이 아주 행복했어요. 감독님이 어쩌면 거의 정면 승부하듯이 만들어낸 배우분들이 노래를 부르지 않는 어떤 뮤지컬 영화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노래들을 이렇게 가사를 음미하면서 이 이야기의 뒷이야기까지 들으면서 보는 그런 영화였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정말 명곡들로 구성된 OST인데요. 네. 박수 감사합니다. 이 영화 끝나고 나면 사실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싶을 정도의 그런 노래들인데요. 두 배우님들은 이 영화 속에서 함께 했었던 노래들 중에서 가장 좋아하시는 노래 혹은 가장 여기선 너무 적절하다라고 생각됐었던 어떤 선곡이 있으세요? 저는 이 장면의 선곡이 처음 이제 영화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듣게 됐는데 정말 이렇게 심쿵했다 그래야 되나? 네, 그런 느낌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픽스유도 너무 좋았는데요. 네. 마지막에 처음 극장에서 보고서 정말 온몸에 전율이 돋고 소름이 돋을 정도로 가슴이 쿵쾅쿵쾅거리면서 미수가 뛰어올 때 그 감정을 받았어요. 근데 오사랑이 그 정도로 저는 슬픈 노래인지 몰랐는데 영화를 보면서 많이 슬펐습니다. 본인 심장이 엄청 뛰셨잖아요, 그때는 또. 그리고 그때는 촬영할 땐 제 심장이 뛰었고요. 볼 때는 이제 마지막에 마음이 미수가 뛰어올 때가 네. 뛰었고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한 곡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곡들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또 제가 좀 인상적이었었던 이 제과점 안에서의 장면은 현우가 친구들이 처음 찾아오고 나서 떠날 때 그 뒷모습을 바라보던 언니와 함께 바라보던 그 장면이었었는데 그때 쟤 갈 것 같지 돌아오지 않을 것 같지라고 얘기할 때 물론 이제 이 영화 속에서는 너무 잘생겨서라는 아주 재미있는 방식으로 그 대사가 끝나긴 하지만 어쩌면 은자와 미수가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감각이라는 것들이 이미 이들은 공유한 적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이 두 사람의 역사가 느껴지는 장면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 장면 찍을 때 마음들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냥 어린 미수에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별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더 사실은 뭐 간다는 표현을 하지 않은 현우였지만 미수는 좀 직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한참을 사실은 미수가 혼자 기다리잖아요. 미수 제과점에 그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있을 때마다 보면서 약간 속으로 50명만 세보자 이런 마음으로 50명만 세보자. 막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마지막 희망을 계속 잡고 있는 몇 번쯤 셌을 때 현우가 다시 왔을까요? 아니 사실은 셀 때까지 50번이 넘어가도록 선은 오지 않았죠, 사실. 오지 않았죠. 97년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떤 마음의 희망 같은 걸 가지고 있었을까요? 네, 있으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고른 또 두 번째 장면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픽 보여주세요. 이게 다 이어지는 그 장면이기는 한데요. 또 사실 이 어긋남이라는 것이 이 영화 속에 흐르는 가장 큰 슬픔인 것 같아요. 보면 이 어긋남이 시작되는 모든 비극의 시작이 사실 옥상 사고였었잖아요. 사실 영화 속 장면의 연출을 보면 감독님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좀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것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따라서 현우의 삶의 죄책감의 무게 같은 걸 결정짓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인데 이렇게 연출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옥상 위에 교복을 입은 친구들이 올라가면 불안한 기분이 들어요. 이게 근데 그 불안한 기분을 서스펜스로 자극으로 만들고 싶은 기분이
아니라 그 상황의 팩트만 전달을 하고 싶고 그 장면 자체의 긴장은 써먹어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참 사실은 굉장히 고민스러운 사건들 뭐 이런 것들을 소환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영화에서 옥상 위의 이 친구들은 그것과는 또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옥상 장면이 대단히 그림자와 뭐 그다음에 곤틀러브 뭐 이런 등등으로 상징적인 묘사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싶은 생각은 처음부터 이제 없었던 거죠. 이들이 또 한 번 처음에 한 번 헤어지고 나서 97년도에 이제 만나게 되죠. 우연히 만나고 나서 아침만 해도 별거 아닌 날이었는데 정말 굉장한 날이 되었다라는 그 미수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삶에서 정말 나에게 생각지도 않았었던 굉장한 날, 기억할 만한 날 같은 게 있으면 저희와 함께 공유해 주실 수 있는 어떤 기억의 날이 있을까요? 두 분? 마치 15분 동안 두 분이 네. 눈빛을 나눈 그 느낌이네요, 지금. 우선 저는 이제 영화를 뭐 그 전에도 했지만 첫 주연으로 네 이제 지금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앉아 있고 네 영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시간이 조금 기적 같아요. 오늘 기적 같은 날 사실 지금 바로 직전에 예매가 10만 장이 넘었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10만 장까지 생각 안 하셨는데 기적 같은 날이 정말 기적입니다. 천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은도님 저를 보면서 지금 복화수를 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 사실 돌이켜보면 엄청 기적 같은 날들 되게 많지 않나요? 여러분들을 만난 것이 아니 혜인 씨 하셨으니까요. 네네. 아유 잘했네. 듣기 좋은 얘기 하지 마시고요. 저는 사실 늘 하는 얘기긴 하지만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무사히 살아내는 것이 가장 기적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주로 많이 하는 편인데 어쨌든 하루가 무사하다는 거는 저만 무사할 뿐이 아니라 저희 가족들, 뭐 사랑하는 친구들이 다 무사해야 무사한 하루인 거니까. 근데 이제 뭐 그거 말고 진짜 기적 같은 기적 같은 일. 그러면 저는 첫 영화라고 하셨으니까 저도 은교라는 작품을 이제 처음 하게 될 때 생각지도 못하는 순간들이었고 이제 대학교 선배님이랑 사실은 은교를 하시는 의상 실장님을 만나러 가기로 했었어요. 저는 뭐 그때 무슨 어떤 뭐 내가 이걸 하게 될 거라는 마음도 없었고 그냥 영화하는 사람들이 신기하고 궁금하니까 그래서 네 그럼 한번 봐요 같이 이러고 봤는데 이제 그 자리가 감독님이 또 어떻게 우연히 거기 계시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오디션을 보게 되는 그런 아무 일도 없었던 날이었는데 굉장한 날이 돼버렸네요. 그렇죠. 정말. 저한테는 그렇게 됐죠. 그날이 아니었다면 지금 또 이 순간 또 정주 감독님과 함께 요엘의 음악 앨범이라는 영화의 개봉을 앞둔 바로 전날 함께 할 수는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 드네요, 진짜. 제가 아니었겠죠. 네, 오늘 또 함께 할 수 없었을 거란 얘기를. 네. 이 처음에 이제 제외하고 나가지고 두 사람이 그날 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진 않죠. 하지만 저 되게 신기했던 게 미수집으로 놀러 왔잖아요. 근데 미수가 바닥에서 자고. 뭐 물론 주인이 또 이렇게 객한테 침대를 내주는 건 또 당연한 거긴 하지만 약간 이 어떤 연출의 의도가 있었나 감독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사실
집에 오면서부터 네. 조마조마하잖아요. 그쵸. 군대 가기 전날 밤이라는 기분이 항상 불안하고 무슨 일이 벌어질래나 싶은데 집 돌아가는 듯 하더니 따라 들어왔고 맞아. 거기에다가 약간의 알코올이 있었고 그러니까 네. 조마조마해서 이 둘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싶은 기분일 때 한 화면에 두 사람의 위치를 일시에 보여주고 싶지 않고 아주 천천히 드러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김고은 양의 얼굴 클로즈업으로 시작해서 현우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이 사람은 어디에 있지? 그 의아함이 있는 순간에 보면은 뒤이어 윗단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둘이 대화를 하다가 무언가 교감이 생기고 현우야 라고 미수가 부르고 둘이 마주보면 또다시 위기가 왔지만 여러분들 생각에 지금 2019년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더 느리게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손을 잡고 깊은 잠에 드는 과정이 대단히 저는 적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재미로 물어본 질문이었는데 감독님 이렇게 깊은 뜻을 가지고 계신지 잘 몰랐습니다. 차마 정말 그런 뜻이 있었군요. 네. 영화 보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서울의 강북의 풍경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개인적인 사람으로서 영화 속에 나오는 모든 로케이션이 너무너무 반갑고 즐겁긴 했었어요. 이 영화 자체도 굉장히 레트로 감성이라고 하지만 동네 풍경 또한 그랬는데 감독님 전작인 또 사랑니도 그렇지만 영화 속에 보면 뭐 창신동, 가회동, 특히나 또 낙원상가의 그 아래로 들어갔었을 때 풍경, 그러니까 미수의 빵집 옆으로 세븐일레븐이 들어오는 이 도시의 변화 같은 것들을 감독님이 이 두 사람의 러브스토리와 함께 또 동시에 또 보여주고 싶으셨다는 생각 같은 게 들었거든요. 이 로케이션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서울이 정말 빠르게 변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등학교를 다녔던 곳을 찾아가 보면 사실은 그렇게 익숙한 공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로 우리들은 살고 있어서 이게 긴 세월을 담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상태, 그렇지만 골목은 남아있고 집은 여전한 상태, 이 정도가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지나도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긴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는 두 사람의 마음 같은 것들이 그 변함없는 동네 속에서 여전히 담아 있어졌던 것 같아요. 제 세 번째 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명장면 보여주세요. 아, 너무 사랑스럽죠. 네, 저 정혜인 배우님은 이 사진에도 느껴지는, 저 멀리서도 느껴지는 막 두 분의 그 이 예쁜 미소가 있는데 영화 속에서도 넌 어떻게 그렇게 웃어? 라고 하는 대사가 있어요. 사실 웃어의 방점이 찍힌다면 참 사랑스러운 말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라는 이 말을 생각을 하자면 이 캐릭터가 어떻게 그렇게 웃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어두울 수도 있는 캐릭터인데도 불구하고. 네. 저는 오히려 진심을 다해서 웃었는데 초반부터 왜 저 떠나간 뒷모습을 보고서 너 네. 잘생겼다 은자 누나가 얘기하고 또 태성이고 네. 싸울 때도 넌 잘생겨서 너는 왜 다 같이 실수한 것 같은데 네. 너 혼자 용서받는 것 같아. 그리고 얼굴이 반반해서인가 뭐 아니 잘못은 손이 했는데 얼굴을 봐야 그렇게 얼굴을 본다 이 얘기가 저는 그냥 비단 잘생겼다 이 느낌보다는 뭔가 초반부터 그 대사가 나왔던 것에 대해서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태성이랑 싸웠을 때 그 말을 듣는 것도 실제로 촬영할 때 엄청 뭔가 가슴속에 쿵 하고 와닿거든요. 그래서 뭔가 작가님께서 뭔가 그 의도를 그냥 외모만 보고서 쓰신 게 아니라 네. 뭔가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 같기도 했고요, 저는.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웃어를 물어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미수가 저한테 그거 물어볼 때 자존감이 되게 낮은 상태였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웃냐가 난 지금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을 했을 때 달다 하고서 커피를 마시는데 네. 그때 이제 고은 씨의 표정이 되게 웃으면서 뭔가 슬퍼 보였어요. 맞아요. 네. 저는 그 자기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에 따라서 상대방이 웃는 거 또 달라 보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조금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앞에서 그걸 묻고 또 혜인 배우가 말한 대로 달다라고 얘기했던 그 순간에 보여줬었던 미수의 표정이라는 거는 단순히 이게 설탕이 몇 개 들어가서가 아닐 거란 생각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대사를 할 때 참 뭐라 그래야 되지? 공감도 많이 갔고 미수 아까 마음이 좀 아팠는데 한 그 전에 이렇게 너는 어떻게 이렇게 웃어? 근데 나는 너가 그게 진심일까?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나는 뭐 원래 내가 못나면 다 후져 보여. 세상에 의심도 많고 이게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정들인 거고 저는 근데 그 미수가 이런 이야기를 솔직하게 툭 하고 내뱉을 수 있는 친구라는 것이 또 되게 반갑고 예뻤어요. 그리고 그렇게 나와는 어떠한 지점, 성격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른 선택을 하고 다른 생각을 하는 현우가 너무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질문이 나갔던 것 같고 물론 2000년보다는 자존감이 더 낮아진 상태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그런 삶을 나를 의심하고 그런 불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그건 스스로 만드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 미수가 자신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현우가 사실 저라는 사람의 그런 본질적인 이야기와 그냥 마냥 칭찬이 아닌 정말 본인이 느끼는 나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나에 대해서 알아주고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뭉클하고 네 깊게 좀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단 이야기지만 약간 울컥하게 만들었던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이 유열의 음악 앨범이라는 영화가 두 사람의 멜로 뭐 사랑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아마 그 또래의 청춘들이 이 영화 속에서 계속 보면 어떤 자존감이 두 사람이 시소를 타는 그런 식으로 서로 높아졌던 적도 있고 낮아졌던 적도 있고 하면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아마 그 시기에 청춘을 겪으신 분들이라면 또 다른 방식의 또 공감을 많이 하실 만한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그리고 그런 대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또 질문의 기회를 저희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가 가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선물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밝아졌네요. 왜요? 그래, 아닙니다. 다시 관계 Q&A로 넘어가도록 갔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고은 배우님이 한 분 영광의 첫 질문자는 흰색 옷 입으신 네. 이쪽에 아마 여기 한 5번째 계신 분이신 것 같아요. 앞에서 3번, 4번째 줄요. 네,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워낙 커가지고 네, 여러분들에게 마이크 가는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는데요. 네, 받으러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재밌게 보셨어요? 네. 질문 사실 하나만 부탁드려요. 한 분. 네. 실제로 배우분들께서 유열의 음악 앨범이라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실 수 있으시다면 어떤 90년대 노래와 사연을 보내고 싶으신지 꼭 궁금합니다. 90년대 노래여야 하나요? 네, 제가 90년대생이지만 90년대 노래를 굉장히 좋아해서 네네네. 청취자 김고은님, 청취자 정혜인님이 보내시는 리퀘스트. 그 신청곡 말씀하신 건가요? 연도를 잘 모르겠는 것도 잠시만요.
뭔가 이건 90년대 감성이야라고 생각되는 90년대 감성을 그럼 하는 그런 꼭 저희가 사실 이걸 뭐 네이버 검색해보지 않는 이상 잘 모르니까요. 네. 아니면 우리가 연도를 좀 뺄까요? 그렇다면 좋아하는 리퀘스트를 하시고 싶으신 그런 저는 서른쯤에 김광석님의 네, 그 노래를 신청하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이 노래를 부르셔야 되는 이유가 지금 김고은 배우님께서 인터넷 검색을 좀 하셔야 돼가지고 네 여기 서른 즈음에 계신 분들도 계시죠? 네 위로가 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진짜 노래 불러요? 살짝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실 아마 영화 안 보신 분들은 이 두 분이 영화 속에서 노래 엄청 많이 부르시는 줄 알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막 모든 예능들에서 이분들 이번 이 영화 함께하는 그 순간들을 다 목격을 했는데 두 분이 뮤지컬 영화를 하나 찍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 정도였어요. 고은 배우님 그 사이에 충분하셨어요? 네. 겨울 이별이라는 이소라님의 노래가 있는데 와. 꼭 한번 들어보세요. 저희 진짜 어떤 너무 노래지만 살짝 알려주시면 꼭 한번 들어볼게요. 근데 이게 제가 가사가 안 나와서 너무 아쉬워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요? 네. 허밍 같은 것도 있으니까요. 어떤 노래였는지가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으니까요. 이게 가사가 전혀 모르겠어요. 겨울 눈이 투명하게 춤추네 뭐 이런 거. 와. 와. 잠시 좀 저는 음악 감상을 좀 네. 여러분들의 질문 바로 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너무 감사합니다, 두 분.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립니다. 되게 쉽지 않은, 오늘 노래 안 부르실 줄 알고 오셨을 텐데. 그러나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이 두 분의 배우. 정현 배우님, 한 분 질문하실 분을. 네, 저기 이렇게 손흔들. 네. 여기 복도 쪽에서 지금 일어나신 분이신데요. 네. 아마 제 생각에는 이렇게 질문을 미리 준비하신 것 같아요. 네, 써놓으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네. 현우가 기억하고 싶고 뺏기고 싶지 않은 순간을 사진으로 찍어서 이제 방에 게시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그 사무실에 철수를 하면서 거기 있던 사진, 미수의 사진을 가지고 왔었더라면 다시 과연 이루어졌을까라는 생각을 혹시 해보셨는지. 그리고 오, 예, 왜냐면 게시를 해서, 그러니까 가지고 와서 게시를 했으면 나름의 만족감을 갖고 게시를 이제 안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궁금한 건 질문 죄송해요. 하나만. 아, 네. 감사합니다. 그것만. 훌륭한 질문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현우에게 들어볼까요? 너무 질문이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와. 그러니까요. 예. 요즘 관객분들이 참 이렇습니다. 네. 우선 현우가 그 사진을 만약에 챙겼다면은 제 마음은 어쨌든 미수를 마지막으로 본 게 집에서 밥 먹다가 이제 그러네요. 네, 싸우고서 네. 남겨놓은 그 펩시 티셔츠가
이제 화면에 잡히는데 저는 어쨌든 무조건 찾아갔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종우 가 저한테는 좀 자극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쫓아가지 않았더라도 무조건 있는 곳을 찾아갔거나 다시 한번 더 용기를 냈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자존감이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저희가 미수와 현우가 자존감이 교차되는 시기가 있어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제 생각에는 미수가 현우보다 더 훌륭한 청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처한 현실에 어떻게 안전하게 찾고 안정을 추구하지만 현우는 자기의 부끄러운 청춘에 대해서 솔직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후회를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미수는 이제 자기 부끄러운 그 청춘을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저는 솔직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서 좀 다른 부분인데 용기가 서로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사진이 없었더라도 제가 챙겼더라도 저는 분명히 연기를 했었을 때 찾아갔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 한 분 질문하실 분을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역시 감독님 정말 공평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네. 저 제일 끝에쯤에 어긋남의 최고조인 그 대표님 차를 타고 가버리잖아요. 그때 그리고 나서 바로 방송국으로 화면이 넘어가는데 그 중간에 편집분이 또 따로 있었는데 감독님 처음에 1차 편집하셨을 때 몇 분 정도 나오셨어요? 이 영화? 글쎄요. 저기 현우가 더 있었으면 하시는 건가요 혹시? 의도에 대한 거는 뭐 네, 네. 대답을 근데 해주세요. 그 이제 제가 영화를 결국 편집실에서 완성을 하는 스타일의 감독이어서요. 이야기적으로 굉장히 더 많은 것들이 사실 촬영이 되어 있기는 해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방송국으로 넘어가기 전에 현우도 잠 못 이루는 밤이었다고 생각을 했고 그 잠 못 이루는 순간들이 화면에 한동안 남아있기도 했어요. 근데 현우가 있다가 방송국으로 가는 것보다 미수만 있고 미수가 올려다본 집의 외경이 있고 난 다음에 방송국으로 넘어가면서 그때 보여지는 현우가 되게 반갑더라고요. 보면서. 그래서 지금 현재 편집의 형태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뭔가 DVD가 나오면 우리가 볼만한 어떤 장면들이 숨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열심히 잘 만들어 볼게요, 제가.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또 큰일 하셨네요. 네, 그럼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제가 여기 손 흔들어 주신 분에게 가겠습니다. 끝에서 4번째 정도 되시고요. 이쪽에서 2번째 정도에 계신 분이십니다. 네, 마이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질문 주십시오. 배우님들은 돌아가고 싶은 시절과 순간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네,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있나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어린 시절을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랑 같이 많이 보냈는데 유년 시절 돌아가시기 전에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가신다면 무슨 얘기를 해주시고 싶으세요? 더 뭔가 오랫동안 같이 있고 싶어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은 배우님. 저는 고등학교 시절이 많이 생각이 나는데요. 고등학교를 가기까지도 이제 일반 고등학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부모님과 처음으로 이제 떨어져서 지내는 선택을 하게 됐던 것도 있었고, 처음으로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 꿈이 생겨서 그것을 다가가기 위해서 처음으로 발걸음을 뗀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때가 제일 굉장히 기억에 남고 또 재밌는 고등학생 시절을 보냈군요. 네, 재밌었고 정말 열심히 살았고 네, 그랬어요. 네, 또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은 배우님. 아마 이제 몇 분 안 남았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배우님이 네. 네, 여기 세 번째 줄 정도 계신 남자분이신 것 같은데요. 네, 반팔 티셔츠 입으신 남자분. 네, 맞습니다. 참, 근데 반팔 티셔츠 입은 남자분이 어디 한둘이겠어요. 제가 참 어리석었네요. 네, 여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손이 여기 맞습니다. 네, 영화 정말 너무 좋게 봤고요. 지금 서로 영화 속의 배역에 몰입을 하셔서 서로의 어떤 면이 가장 매력적이었는지, 가장 사랑스러웠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캐릭터적으로겠죠? 네네. 네. 네, 얘기 좀 들어볼까요? 배우님? 우선 현우를 연기하면서 미수가 가장 사랑스럽고 좋았던 점은 되게 솔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어떤 상황,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힘들어하는지, 또 이 사람이 지금 자존감이 얼만큼 바닥을 쳤는지, 그래서 그거를 지켜주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모습들이 저는 되게 좋았어요. 물론 몰랐으면 하는 부분들도 누구나 있지만 네. 그냥 상대방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사실 솔직함이란 김고은 배우가 또 가지고 있는 매력이기도 하잖아요. 네네. 네. 말이 짧으신데요. 네. 김고은 배우의 솔직함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참, 네, 그 미수가 네. 그 노력하는 모습들? 아니 김고은 배우가 네, 죄송해요. 그렇게 민망한 일을 시켜서 제가. 네. 실제로 성격이 되게 솔직하고 털털해요. 그리고 재밌어요, 되게. 감사합니다. 네. 엎드려 절받기라고 김고은 배우님께서 지금. 제가 그 질문에 그 포인트를 잘못. 죄송해요. 제가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아닙니다. 늦었어요. 마이크 내려놓으세요. 네, 이런 분위기 만들어서 죄송하지만 어쨌든 다음 미수가 본 어떤 현우의 가장 사랑스러웠던 순간 다시요. 보자. 현우는 그러니까 처음에 사실 뭐 깊게 사랑하기 전까지의 상황은 그래도 이제 현우의 첫인상은 좀 미수한테는 좀 무섭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오자마자 두부를 찾고 찾으시. 하니까. 네. 그리고 인상을 팍 쓰고 있었잖아요. 사람이 어둡고 그늘진 모습과 기운이 미수한테는 좀 무서움으로 다가왔을 것 같은데, 같이 일을 하고 지내다 보면 현우가 굉장히 귀엽잖아요. 허둥지둥대고 약간 어리버리하고 뭐 매사에 열심히 하고 이런 모습이 되게 귀여웠을 것 같아요, 미수한테는. 그래서 반전의 매력으로 다가왔을 것 같고,
그런 호감이 쌓이지 않았을까. 처음 시작은 그랬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본 정혜인 배우의 매력은? 이게 뭐예요? 되게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자꾸만 새길로 빠지는 느낌이 들어요. 아니 가만히 있어 보세요. 우리 정혜인 씨의 매력은 뭐 무궁무진하죠. 무궁무진하고 일단 뭐 외모적인 그것도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좀 매사에 진지하시고, 그래서 방금처럼 네, 잘 못 알아들으시고 그리고 뭐 약간 사람한테 주는 기운이 좋은 것 같아요. 네. 기분 좋게 하는 에너지가 전달이 되니까. 아니 근데 두 분의 어떤 뭔가 뮤지컬 영화도 보고 싶지만 오늘 이렇게 두 분을 보니까 약간 티격태격하는 코믹 멜로 같은 것도 함께 하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진짜. 궁금한 게 이 영화의 끝은 사실은 2019년도가 아니에요. 그 전 아주 이전에 끝난 2005년도에 끝이 나는데요. 그 이후로 두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에 대한 궁금증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유열의 음악 앨범이 1994년도에 시작을 해서 2007년도에 끝났네요. 예, 2007년도에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영화에서 엔딩은 2005년이에요. 네. 제 생각에는 2년 정도 더 연애를 하다가 뭐 결실을 맺지 않았을까. 결실을? 네.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2007년도에 그러면 결실을 감독님이 엄청 놀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첫 만남이 라디오 시작이고 또 이제 결실을 맺는 것도 라디오가 끝날 때 새 DJ가 네. 새 방송을 시작할 때 새 삶이 괜찮죠? 시작되는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은 배우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14년이 지난 후 미소. 결혼을 그러니까 잘 됐을 것 같아요. 네. 결혼을 아니 왜냐면 그 결혼할까라고 먼저 물어봤었어요. 맞아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제가 얘기해야 되니까. 근데 결혼을 하는 타이밍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잘 결실을 맺어서 잘 행복하게 살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두 사람이 다시 정말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어떤 아주 결정적이고 드라마틱한 상황들을 만든다면 정말 2017년에 새로운 DJ와 함께 결혼의 어떤 엽서를 보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드네요, 정말. 네. 여러분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인 배우님께서 마지막 질문자를 그러게요. 저기 커플석 앉으신 그 이렇게 끝에 양손 다 들고 계세요. 네. 저기 후룸라이트 타고 계신 줄 알았어요. 이쪽을 하려다가 너무 저기에 시선이 가가지고 두 분 커플이시죠? 네. 네. 누가 봐도 커플. 제 생각이 짧았는데.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 영화 제목에 이제 라디오 방송이 나올 때마다 이제 현우랑 미수는 이제 항상 우연한 만남으로 했었는데 이제 빵집 때도 그렇고 또 그랬는데 마지막 장면 때 이제 KBS 건물에서의 만남은 이제 미수의 의지가 담긴 그 우연보다는 이제 의도적인 만남이었는데 여기서 감독님은 어떤 의도랑 생각을 담고 싶었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마지막 질문에 가장 어울리는 질문을 주셨어요. 네. 사실 속마음을 얘기하면 알아서 답을 찾아주시면 어떨까요? 이런 마음도 있지만 그 배우들한테만으로 그냥 진짜 사실 정말 좋은 질문을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우도 미수도 두 번의 아주 힘겨운
뜀뛰기에 해당하는 다른 박질이 있잖아요. 네. 정말 미친 듯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달려가는 순간이 현우와 미수가 한 번씩 주고받는 장면이 이어지는데요. 그 장면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이 우연히 만나서 필연이 되고 운명이 되는 과정의 엔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 의지를 갖고 달려가는 장면을 서로 한 번씩 주고받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예.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말 우리 삶에는 굉장히 많은 우연들로 이루어진 관계들이 있지만 결국 그 관계를 계속 지속시키는 건 또 우리의 의지인 것 같다는 생각이 이 영화의 마지막에 미수의 선택, 미수의 열심히 뛰는 그 모습에서 느껴졌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1시간가량 여러분들과 또 함께 하는 시간이었는데 오늘 즐거우셨나요? 네. 저희가 일어나서 여기 서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독님부터 함께 또 이제 영화 내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 그런 떨리는 시간이실 텐데요.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전국의 CGV 관객들에게 감사드리고요. 네. 올 가을에 누군가를 향해서 정말 힘껏 달려보는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현 배우님. 네,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이 방송을 지금 보고 계신 분들에게 각자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 번쯤 더 아끼고 돌아보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영화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위로를 받고 또 오늘 하루가 알차고 그리고 뜻깊은 하루로 좀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은 배우님. 저는 저희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위로를 받았던 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을 때는 유열의 음악 앨범은 약간 쉼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현실에 치이고 각박하게 저희가 살고 있지만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서 쉼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한 번쯤 시간을 내주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재밌게 보신 것만큼 주변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이 세 분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이번 스타라이브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화 재밌게 보신 분들은 CGV 골든에그 또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유열의 음악 앨범 내일 개봉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대박나세요. 너무 재밌었어요. 여기 보러 갈게요. 여기요. 잘 가요.